그 세계의 모든 운동선수들에게 영감과 혁신을 가져다 준다는 미션으로 오늘날 세계 최고의 브랜드로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아이콘이 되어버린 나이키. 오늘은 나이키의 창업자로 항상 신비에 감춰져 있던 필 라이트가 지금의 나이키가 있기까지 겪었던 수많은 순간 속에서 남긴 명언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필 라이트는 대학 시절 중장거리 육상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항상 1등의 등만 보고 따라가던 부족한 육상 선수였고 결국 육상 선수의 길을 포기하고 스탠퍼드 경영대학원에 진학합니다. 그 당시 그는 세미나 과제로 신발 산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그 내용엔 일본 러닝화가 시장을 장악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그의 생각을 미친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1962년 어느 날 새벽 필 라이트는 스스로에게 선언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고 말하더라고 신경 쓰지 말자. 멈추지 말고 계속 가자. 그곳에 도달할 때까지는 멈추는 것은 생각하지도 말자. 그리고 그곳이 어디인지에 관해서도 깊이 생각하지 말자.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멈추지 말자. 이 선언을 시작으로 1964년 아버지에게 빌린 $50를 가지고 일본 러닝화 수입 회사인 블루 리본 스포츠를 설립하였고 그 뒤 매출 성장에 따른 일본 운동화 판권이 족쇄가 되어 일본 회사와 결별하고 1971년 드디어 나이키로 이름을 변경하게 됩니다. 오니츠카의 공식적인 나이키와의 계약 파기 당시 필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른 기업의 브랜드를 판매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기업을 위해 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 아이디어, 브랜드를 가져와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이를 위기가 아니라 해방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독립하는 날로 생각합시다. 흔하고 진부한, 성공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서사라고 볼 수 있지만 고난과 좌절 그리고 역경에 부딪힐 때 절대 무릎을 꿇거나 굴복하지 않고 위기를 기회 삼아 나아간다는 필 라이트의 열정과 에너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후 그는 2004년까지 무려 40년 동안 나이키의 최고 경영자로 역임하였고 세계적인 부호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이키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특별함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버트 페이스. 쉽게 말해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격식과 지위를 내려두고 자기 할 말을 거침없이 하는 담론의 장입니다. 중요한 문제에 관해 토론할 때 이것은 상대방의 감정 따위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친 브레인스토밍이며 창의적인 해결 방안 모색의 일환입니다. 이에 대해 필 라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줘라. 그들을 전적으로 믿고 어깨너머로 감시하지 않았고 이를 통해 서로 신의를 다질 수 있다. 나의 경영 스타일은 단계마다 지시를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하지 않다. 그들이 실수를 해도 내버려 두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해주기 바랐기에. 이런 부분을 보면 기업의 자유로운 분위기를 강조하였고 그들의 자유를 존중하고 믿어준다면 당연히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 책임지며 조직이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믿음으로 경영을 해나간 필 라이트의 경영 마인드를 볼 수 있습니다. 에어조던의 탄생 실화를 그린 영화 에어에서 이런 부분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점프하는 순간이 온다. 당시 나이키의 스카우터였던 소니 바카로는 NBA에 떠오르는 루키 마이클 조던이 나이키의 미래라고 생각하고 그를 영입하기 위해 당시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아디다스와 컨버스와 경쟁을 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소니 바카로는 한정된 예산에도 마이클 조던의 잠재력과 미래를 내다보고 그와 계약을 위해 노력하였고 그 과정에서 팀 내부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필 라이트는 소니 바카로의 협상 과정에서의 연설이 단순한 모델 계약을 넘어 브랜딩의 방향과 더 나아가 삶의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을 감명 깊게 듣고 소니 바카로를 적극 지원하게 됩니다. 직원들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하고 믿어준 그의 결단력을 엿볼 수 있는 일화이며 이는 역사상 가장 놀라운 결과를 안겨준 기업 대 개인 간 계약 사례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필 라이트는 나이키 정신에 대한 정답을 승리로 여겼습니다. 내게 패배는 죽음을 의미하며 우린 돈이 아닌 승리와 패배에 관련된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같이 소리를 내었다. 나는 승리의 의미를 다시 정의하여 단지 패배하지 않는다. 혹은 생존한다는 원래의 정의를 뛰어넘어 그 의미를 확장하려고 했다. 이처럼 필 라이트는 보다 높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간의 몸이 매일 하는 일은 이를 위한 기본적인 과정이라 여겼고 인간은 항상 생명체의 기본적인 과정을 초월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1980년 나이키는 주식회사로 상장하고 필은 함께 오랜 시간 고생하던 동료들과 모두 부자가 됩니다. 돈이 굴러들어오면서 돈은 필 라이트와 그의 동료들 모두에게 영향을 미쳤지만 그들 중 누구도 돈만 추구하는 삶은 살지 않았기 때문에 돈이 크게 영향을 주거나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습니다. 필 라이트는 자신과 동료들의 사업 목적이 돈을 버는 데만 있지 않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과제는 돈이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성공을 이룬 부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돈을 쫓지 말고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돈은 자연스레 따라온다고 합니다. 가치 있는 목표를 세우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무엇인가를 만들고 개선하고 고객들이 좀 더 행복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고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전달하고 이 일을 열정을 가지고 효율적이고 민첩하게 전개할 때 당신은 원대한 인간 드라마를 완성하게 된다. 이때 당신은 그냥 단순히 살아간다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더욱 알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 문장에서 필 라이트의 사업가로서 생각하는 사업의 정의를 알 수 있습니다. 나이키의 제품을 사용하여 스포츠와 체력을 통해 사람들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고 스포츠의 마법이 계속해서 살아 숨쉬도록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케팅 전략을 통해 브랜드 가치가 높아졌고 사람들은 제품을 보는 것보단 나이키라는 브랜드를 믿고 제품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Just do it. 나이키의 광고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 말. 일단 한번 해봐. 필 라이트는 이 말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누군가 사인을 요구하면 자신의 이름 대신 이 문구를 써줄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스포츠맨입니다. 결승선은 없습니다. 인생의 영원한 승자는 없습니다. 항상 새로운 승부가 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나이키 창업자 필 라이트의 가슴 뛰는 명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퀘스트 타임이었습니다.